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운에 관련된 책 들고 왔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 스가와라 게이지음 출판사 세멘파커스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운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이들을 보며 저자가 확신했는데요. 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행운을 부르는 스위치를 켜라.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는 띠별 운세나 별자리 운세, 오늘의 운세 등 다양한 운세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믿는 편인가요? 무시하는 편인가요? 저자는 다소 허황되어 보여도 오늘의 운세를 무조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사람이 무언가 권유하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바뀌고 일과 생활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요즘 들어 운 좋은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믿음은 행운의 스위치를 켜는 첫걸음입니다. 2. 잘한 게 없어도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화장이 잘 된 것도 칭찬할 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마음껏 칭찬하자.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셀프 칭찬하는 습관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셀프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취침 전 오늘의 칭찬을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날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3. 오늘은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입 밖에 내뱉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타인의 어떤 이야기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스스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자. 맑은 날에는 날씨가 화창하네. 아침 햇살이 정말 기분 좋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비가 오면 오랜만에 비가 오네. 비 오는 날은 공기가 깨끗해서 좋네.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4.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하라. 하루에 적어도 30분, 여건이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딱 30분만 혼자 있기.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의 냄새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5.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12시간 정도는 수면과 식사, 출근, 퇴근으로 사용되고요. 8시간 근무 직장인이라면 자유시간은 하루에 고작 4시간도 안 되는 셈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4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6. 깨끗한 현관이 대운을 부른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가 아니라 정리정돈입니다.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눌러앉아서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옵니다. 특히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모처럼 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칩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운은 떠나버립니다. 기운이 잘 흐르도록 당장 깔끔하게 정리하자. 7. 고난은 대운이 트이는 기회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타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달라집니다. 성공한 그 사장님은
고난이 기회입니다. 고난을 다음 강운으로 이어지는 기회라고 단언하며 극복했습니다. 등산가 도구치게는 젊은 시절 에베레스트 등정에 2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미디어의 비난이 쇄도했어요.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을 깨달은 그는 3번째 도전에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멋지게 성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요. 8. 금전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어느 조사에서 어떤 운을 가장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첫 번째로 금전운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떠오릅니다. 고액 복권의 당첨자는 상금과 함께 그날부터 읽는 책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책에는 혼잣말이라도 당첨 사실을 누설하면 소문날 각오를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큰돈이 생겨서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제 궁상 떨지 않아도 돼, 마음껏 쓰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속으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 9. 어차피 나는 월급쟁이니까 하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에서의 헝그리도 가난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탐욕스럽게 갈망하라, 목표로 돌진하는 기계를 가져라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헝그리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난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무슨 수로 금전운을 키우겠어? 라며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월급쟁이의 금전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돈에도 운에도 흐름이 있다.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돈을 대하는 가치관이 올바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전운을 좋게 하는 열쇠입니다. 왜 고흐는 빈털터리였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요? 저자에 따르면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돈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금전운을 크게 갈라놓았지요. 고흐는 나는 화가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만이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열중했고 판매의 의미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안 팔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피카소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면 미술상들을 불러 모아 작품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나는 화가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팔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돈을 원한다면, 금전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임하는 이런 태도에 따라 금전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존재감이 금전운을 끌어당깁니다. 11. 돈과 관련된 민감한 밸런스를 이해하라.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하거나 돈 따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 라는 말은 모두 틀립니다. 양쪽 모두에 적당히 가까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른 균형 감각으로 돈을 벌면 삶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저축하지 마라. 저자에 의하면 묵히는 돈은 힘이 없습니다. 돈을 묵히면 돈도 사회도 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13. 운을 틔우는 지혜로운 사치도 필요하다. 성과급의 아주 일부라도 좋으니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돈을 쓰자. 반드시 활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활력은 당연히 새로운 금전운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의 유명한 경영자는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급의 절반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쓰도록 하세요. 14.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이다. 마에자와 씨는 자신의 한계까지 돈을 쓰면 머지않아 돈이 불어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한계까지 돈을 사용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경험이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반절은 아내를 주고 반절인 25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한계까지 돈을 써보는 방법입니다. 15.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 여기 주식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배워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상승지향적인 사람은 자연히 운도 상승합니다. 자기 투자라고 하면 공부를 주로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에 다니며 몸을 단련하는 것도 자기 투자이고요. 피부과, 요가원, 네일숍에 가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자기 투자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책을 구매하세요. 용돈의 3분의 1은 자기에게 투자하자. 투자의 첫걸음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6. 금전운이 줄줄 새는 소비 패턴을 경계하라. 쓸데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산다. 이것이 돈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이며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기본 규칙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사는 것들 중 하나는 식재료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은 옷입니다. 타임세일, 오늘의 특별 할인, 1+1, 후회와 자책이 오늘 갉아먹는다. 17.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지폐는 지갑에 고이 모시면서 동전은 홀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돈도 큰 돈처럼 소중히 여겨야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또한 지갑에 돈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가장 비싼 지갑을 고르고 오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돈을 건넬 때는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건네세요. 돈을 건네는 방법은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 온화한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저자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수백 명 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외 없이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운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분노하되 폭발하지는 마라. 화내지 않는 인간은 없으며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꺼려집니다. 지나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분노를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은 짜증과 분노가 치밀되면 황급히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울 안에 오싹한 내 모습이 싫어서 얼른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입니다. 화가 치미는 순간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세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재빨리 1부터 10까지 세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2번 내지 3번 반복하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분노의 싹을 없앨 수 있습니다. 20. 불평과 험담 사이로 운이 줄줄 새어나간다.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험담입니다. 하지만 막상 험담을 듣고 있으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험담할 때마다 그 불쾌감 때문에 운은 점점 달아납니다. 험담하는 동료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오로지 칭찬만 하자. 뒤에서 칭찬했다는 소리가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앞에서 칭찬받는 것 이상으로 기쁜 법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반드시 운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결점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자. 20일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정신력이 대충 파악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울림이 좋아서 상대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고 금세 신뢰를 쌓을 수 있지요.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밝고 좋은 목소리는 강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인격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22.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하다. 무엇이든 하려 말고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때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앓는 소리 내지 말고 즐겁게 하자.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하고 즐거워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릅니다. 23. 운은 결국 사람이다. 오랜 시간 연락이 두절되면 인간관계도 시듭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삶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적극적으로 연락하지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운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24.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라.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회사 비품 가져가지 않기, 책은 기한 내에 반납하기 등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고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마음가짐이 쌓여 좋은 좋은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각을 했을 때, 납기를 못 맞췄을 때 원인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는데 핑계를 댑니다. 이런 태도는 운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25. 말에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위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보자.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으면 갈등과 충돌이 적어집니다. 효과가 가장 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고마워요. 퇴근하는 남편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늘 고마워요. 이렇게 고맙다는 말은 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보시고요. 하루에 20번만 하면 완전히 내 안에 각인됩니다. 26. 들뜬 기분도 과하면 독이 된다. 감정도 과유불급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추진할 때는 중립을 지키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27. 좋은 아침이 진짜 좋은 아침을 만든다. 좋은 아침,
이런 활기찬 인사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스위치 기능을 합니다.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인사하면 스스로도 기운이 솟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날은 소소한 행운이 이어지거나 춤이 절로 날 만큼의 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28. 좋은 기운이 멀리 퍼져나가게 하라. 좋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항상 마음 한켠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할 때도 자연스럽지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은 반드시 운의 힘도 끌어올립니다. 29. 행운의 아이템을 가져라.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투자자인 그분은 스트레스가 상당함에도 언제나 밝고 건강했습니다. 신기해서 비결을 물었더니 비밀 병기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토이 푸들이었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 낙담했다가도 강아지를 품에 안으면 신기하게 기운이 나요. 화창한 날은 차를 몰고 근처 애견 운동장에 가서 지칠 때까지 달리죠. 돌아올 무렵이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까지 충전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금세 기운을 되찾을 만큼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실로 강한 무기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30.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운을 쌓아야 한다. 간절한 사람에게 운도 따릅니다. 그렇다면 운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는 15살의 나이에 인간으로서 늘 올바른 행동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목표 달성표를 만들었는데요. 목표 달성표 정중앙에 운이 있고 그 주위를 8개의 사각형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 장비 아껴 쓰기, 심판을 예의 바르게 대하기,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응원받는 사람 되기, 독서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특별할 것 없는 사소한 다짐이지만 15살의 나이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31. 사실 당신은 원래부터 운 좋은 사람이었다.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입사 최종 면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까? 이때 운이 나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입니다. 같은 일에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저자는 좋은 일, 나쁜 일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지금 운이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운하다고 여겨지면 근거 따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반드시 좋은 운이 찾아올 거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32. 불행했던 과거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운 좋은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대개 어려운 과거를 극복한 후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라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자. 진심으로 그 과거에 감사하자. 과거에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마지막 33. 행운 가속도 법칙을 기억하라. 모델이나 여배우는 정말 순식간에 예뻐집니다. 촬영 내내 와 너무 예쁘다, 좋아 좋아, 지금 표정 최고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예쁘다는 확신이 들면서 점점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예를 들어 평소대로 걸어가다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할 때 운도 없네 라는 말보다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그 마음가짐에 따라 앞날의 운세도 크게 달라집니다. 뇌과학으로 증명된 운의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운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 알아보았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